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인간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계속해 떠들어대며 자당 대표 등의 칼을 꼽은 해당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표를 축출하겠다며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유가 자신의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사리사욕에 가득한 자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 하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가겠답니다. 그럼 자신이 한 행위가 바른 길이었다는 소리인데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 해당 행위자는 영원한 정계 퇴출만이 답이 될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수박, 반란자, 배신자, 변절자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천 거래를 제안했다 거부당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건데요. 당연히 거센 비판과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당원들이 든든한 힘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신을 밝혔는데요. 분당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어수선한 당 분위기 속에 수박으로 낙인 찍히고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출당을 요구받는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구의 한 당원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 바른 길을 가줘서 너무 고맙다. 외롭더라도 나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생각에 그 지지자의 의견도 존중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았다면 그런 지지 전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지지자라며 신민당 시절 입당한 50년 당원이 전화를 걸어 그동안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적으로 달려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당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만 보고 가라. 다른 건 볼 거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봐라. 힘내라. 응원한다고 말했다는 글도 올렸는데요. 이 역시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어제 가결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결로 가고 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내부가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가결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이 총선을 우리 못 이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도 있고 꼭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가지는 안 된다.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 정말 가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뭐 공식적으로 무슨 나온 얘기는 아닌데 뭐 물밑대라는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이 가결 뭐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자, 공천 공정하게 관리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전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가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이게 공천 달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냐. 김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가결을 예상했다. 전체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발언했는데요. 김 의원은 가결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핵심적 이유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못 이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방탄정당, 팬덤정당 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내년 4월 22일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 보였는데요. 공천권을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정치를 포기한 행위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 한 40여 명, 많게 보면
39명, 적게 보면 29명 뭐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중에 내가 가결표를 찍었다고 한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김종민 의원이잖아요. 네. 논산, 금산, 계룡에 네. 박광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했다. 제안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표를 찍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결되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확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수는 약간 다르지만 이 취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민 의원의 이 발언은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 동기와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대표를 사퇴해라. 그러니까 너 당대표 사퇴하면 우리가 부를 찍어서 구속 안 되게 해줄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죠. 네. 그래서 네. 비대위를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진 중심의 비대위를 꾸리자는 얘기는 이제 이 부표 찍은 거와 무관하게 앞으로 당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김정민 의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측입니다. 추측하기에는 이재명을 사퇴시키고 당대표를 사퇴시키고 중진 중심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명계 중심이죠.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그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이재명이 이걸 오케이 하면 우리가 살려는 주자. 이런 수박들의 행태를 보다 못한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수박들을 싸잡아 청개구리들이라고 호칭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강가에 묻은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에 청개구리와 헌법기관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아버지 개구리가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들 개구리에게 자신이 죽으면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자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들 개구리가 아버지의 유언만은 꼭 지켜야 한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아버지 개구리를 묻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이어 큰 비가 내리자 아버지 개구리 무덤은 떠내려갔고 아들 개구리는 비가 올 때면 개굴개굴 소리를 내며 울었다며 동네 개구리들은 효자 개구리가 났다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동조한 의원들을 사실상 아들 청개구리로 규정하며 검찰이 검찰청장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나섰다. 검찰의 집요한 언론 프레이 공세에 동료 의원들마저 자당 대표의 결백을 의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억장이 무너지는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 당당하게 돌파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정치검찰은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는 비회기를 피해 회기 중 국회 표결에 이 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대표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체포해가라고 찬성했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는 그들을 높이 칭송해줄까? 아니면 상대방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했다고 여길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협작과 반칙, 이건 분명 해당 행위며 출당을 시켜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